안녕하세요. 대만에서 온 김성수 이순희 선교사입니다. 금요일 날 이미 이제 선교 보고를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동일한 반복되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겠고요. 조금 보충을 약 한 10분 정도 하고 5분 정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대만은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현지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왕자매님이 선교사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지에 있는 교회와 연합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왕자매님 또 이기수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또 저희 부부가 전부 함께 연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변화는 있지만 이기수 선교사님이 다른데 멀리 가신 게 아니고 또 같이 다 생활하고 있고요. 또 지금도 건강하시고 요즘에는 조금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요거 하나만 빼고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이제 해나가야 할 일이 바로 이제 금방 안효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대만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동남아시아 화교들과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이제 돕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선교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입장에서 가장 아픈 두 곳이 이제 홍콩과 대만이거든요. 근데 홍콩은 100년 만에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홍콩을 통해서 중국이 많이 복음화가 됐고요. 이제 대만이 항상 중국 입장에서는 좀 아픈 곳인데 왜 그러면 이 대만을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셨냐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분명한 것은 동남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국내에서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동남아시아를 가보니까 중국 교회에서 왔다 하면 아무리 큰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라도 잘 안 세워요. 그런데 대만에 교회가 규모가 작거든요. 그런데 대만에서 왔다고 하면 동남아시아의 많은 화교교회들이 그 대만의 목사님들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대만의 하나의 좋은 영향력이라고 저희가 보고요. 지금 대만 교회 내에서도 이제 선교를 하려고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만 분들이 약점이 조금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항상 선생님하고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조금 불만스러운 것은 이 친구들을 전부 한국 군대에 3개월만 보냈으면 그런 막 그 마음들이 있어요. 이제 대만은 풍부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에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1차 산업은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한국보다 더 비싸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은 먹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거에 크게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날씨가 따뜻하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열심을 내는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서 이 선교하면 중국에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북한 하면 막 다 간다 하는 어떤 그런 작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데는 다 가도 중국은 안 간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동남아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중국은 오히려 한국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일들을 했고요. 참 감사한 것은 오히려 시진핑 그 정권이 올라와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빠졌지만 그 많은 빠진 선교사님들께서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동남아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만만 해도 저희가 처음 어슈라이는 지역을 갈 때에는 한 7가정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3년 만에 70가정으로 늘어나시더니 갑자기 한 150가정 이상으로 확 늘어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추방이 되시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만만이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동남아시아의
또 1대1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국 분들이 많이 동남아시아에 퍼져 있고 최근에 엊그저께 이제 숙소에 있는 라오스 선교사님과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는 데에도 라오스만 해도 중국 분들이 약 20만 명 이상이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께서 아마 동남아시아로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만의 역할이 있다고 믿고요. 그 선교사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대만에서 이제 도우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팔라완 TD는 필리핀의 팔라완 TD는 3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 1기, 2기 때는 대만에서 80명씩 팀 멤버가 갔습니다. 3기 때 이제 그것을 조금 줄여서 역시 60명 당지에 있는 팀 멤버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캄보디아 TD 같은 경우는 2기가 진행됐고 그것도 코로나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 캄보디아 TD를 시작해서 40명이 가가지고 심지어 돌아올 때는 22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미그레이션에서 주목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현지 선교사님들의 도움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가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월남 호찌민에 있는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또 그곳을 도우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그 현지에 저희가 먼저 TD와 사역을 하려고 하냐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만 분들의 약점, 무대가 없으면 발을 떼드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먼저 발을 띄어서 그것을 보여주고 앞장서서 이렇게 무대를 깔아주면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발을 떼드는 것에 대해서 쉽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런 전략을 짰고요. 대만 내에서는 산에 있는 원주민분들 그리고 섬에 있는 섬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선교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신학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17기가 졸업을 했고요. 18기, 19기 2년제예요. 그래서 두 기수가 이렇게 겹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후배 관계가 아주 좋고요. 모든 훈련을 선배가 이렇게 후배의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새벽 기도부터 이제 선배가 앞에서 기도를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후배가 들어오고 또 모든 생활이 선배가 이끌어주고요. 심지어 저녁에 집회에 축사 훈련도 선배가 후배를 안수기도 하고 축사하고 귀신 쫓고 그러면 1년 뒤에는 그분들이 또 훈련 받아서 또 새로운 또 신학생들이 들어오면 동일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면접을 통해서 30명을 이미 뽑았고요. 제가 돌아가면 20명을 2차 면접을 통해서 더 뽑을 예상입니다. 그래서 18기 지금 현재 재학생이 35명이 있는데 이제 19기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는 조금씩 다시 신학생들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0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 신학교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TD는 계속해서 이기수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 TD 팀 멤버들을 통해서 이제 해외 선교에 큰 재원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제 선교 보고 금요일 날 선교 보고를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왕자매님과의 관계는 지금도 똑같이 좋습니다. 왕자매님도 이제 연세가 좀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신 것처럼 보이시지만 또 그래도 건강하시고요. 또 왕자매님 산하에 그 종합병원 전국에 퍼져 있는 종합병원에 이제 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처음 1기부터 또 지금까지 지금 18년 동안 동일한 마음이고 또 전혀 어떤 변화도 없으시고 정말 대단하게 또 GMI를 좋아하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또 항상 졸업식 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너무나 이렇게
GMI에 대해서 김관식 목사님 또 이번에 이제 한기영 목사님 참석하셨지만 이제 존경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꼭 항상 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은 원래 저녁에 졸업식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일본 바이어가 갑자기 이제 여기 만남이 있어가지고 한기영 목사님과 저녁 식사는 같이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졸업식 때 잠깐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혀 어떤 변화는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지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네. 20년 만에 2.5%의 기록된 인구에서 3배 성장을 하셨잖아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인카운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만 선교, 대만의 복음화가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똑같은 인카운트인데 어떻게 인카운트를 대만에 상황화 하셔가지고 어떻게 토착화를 시켰는지, 어떤 전략으로 그걸 하셨는지. 사실 이제 인카운터만 이야기해도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처음 대만에서 갈 때는 심지어 대만 교회는 소그룹화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소그룹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제 소그룹 자체도 없었어요. 목사님께서 처음에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카운터를 처음부터 소그룹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라고 하셨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소그룹 자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카운터를 하면서 인카운터가 좋은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 첫 번째, 대만에 들어가서 첫 번째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인카운터를 진행하면서 테이블이 한마디로 말하면 소그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교육한 것은 목사님들로 하여금 인카운터를 하실 때 테이블을 아예 소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획을 짜라고 드렸습니다. 참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대만 교회는 평신도분들이 주의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인카운터를 하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평신도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열어준 거죠. 특히 그 인카운터뿐만이 아니고 인카운터를 진행하면서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한 평신도나 장로님들을 TD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TD에서 이제 변화가 되고 TD에서 목사님과 본딩이 딱 되니까 그 다음 인카운터를 진행하거나 계속해서 진행할 때에 목사님들 굉장히 큰 이제 지원자가 됐죠. 그래서 인카운터와 TD가 따로 논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같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에 5차례 TD를 하고 지역 TD, 사실은 지역 TD까지 하면 6차례인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단 한 번도 줄이거나 늘린 것이 없이 그동안에 계속 왔던 것은 목사님들의 그 생각 중에 TD만을 보내면 목사님의 어떤 지원자가 된다, 동역자가 된다는 그 개념이 목사님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카운터를 진행하면서 특히 주말 수양회 때 목사님들께서 그 당시에는 저희 대만에는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는 것도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도 전부 허공에 막 날려요. 막 무슨 바람이 나가듯이 바람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 안수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주말 수양회를 진행하면서 목사님들께서 직접 안수를 해보니까 막 성령 받고 방언을 받는단 말이죠. 그때 자신감이 확 올라온 것이고 제일로 많이 이제 인카운터가 진행될 때 동시에 전국에서 130개의 교회가 인카운터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물론 제가 다 하나하나 셋업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모델 교회 이미 이제 말씀드렸지만 북쪽에 또 중부에 남부에 이 모델 교회들을 동원해서 셋업을 해나갔기 때문에 130개 교회가 동시에 인카운터를 진행하면서 이제 평신도분들이 주의를 한다. 이 개념이 들어가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이 부흥에 저희가 이제 참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카운터가 특히 이제 인카운터가 굉장히 이제 좋았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 우리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먼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제 막 찾는 데에 일기이기에 집중했거든요. 사실은 새 신자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교회에서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들, 이제 세례를 받고 안 오시는 분들, 아니면 금방 예수를 믿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일기이기를 진행했는데 눈에 띄게 이렇게 달라졌던 것을 목사님들께서 그것을 느끼니까 그 다음 3기 때부터 자신감 있게, 저희가 보통 1기, 2기를 도와주거든요. 3기 때부터 자신 있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신학교에서 베스컬 오퍼레이션 전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올해에 저희가 이제 조금 바꿨어요. 인카운터와 그레이스 프리덤만 이제 신학교에서 가리켜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남부의 모델교회에서 인카운터를 중심으로 사실은 베스컬 오퍼레이션과 두 날개 시스템을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두 날개와 접목을 해서 이제 행복소 그룹이라고 싱푸샤오즈라고 중국에서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미국에서도 화교교회에 이 싱푸샤오즈를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어디까지를 끌고 나갔냐면 교회까지는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소그룹까지 끌고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 행복소그룹을 소그룹으로 5명만 6명만 있으면 행복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지금 중국 대만 전체에서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소그룹이 없다. 혹시 소그룹에서 인카운터를 하기를 어렵다. 그러면 인카운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그룹에 할 수 있다 라고 믿으면 행복 소그룹을 하라고 오히려 적극 권장합니다. 대만 내에서 오히려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거부하지 않고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금요일날 말씀 듣고 오늘 김국주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선교 보고 하는 동안에 김성수 선교사님은 절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잘못 들으면 마치 2.5%에서 이제는 20년 동안 7%로 옮기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이비하게 썼구나, 자찬에 비슷한 또 조그만 수고를 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또 우리가 또 굉장히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무브먼트 안에 우리가 사용된 것 뿐이지, 한 도구로 우리만 거기 가서 해가지고 인카운터를 하고 스트레스를 해가지고 7%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만 자체에서도 그런 거라 가지고 하나님의 무브먼트 안에 우리가 쓰임을 받았다는 속으로 생각해야 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 대만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동안 대만에서 20년 동안 오히려 한국은 안 오고 대만을 계속 해가지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트럼펫 미니스트리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대만의 왕자매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견인 역할을 했다, 우리만이 했다, 이런 식으로 행여나 생각하면 높아식인데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인정한다고 그럴까,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홍콩하고 대만 얘기를 중국의 아픔으로 얘기를 하면서 홍콩, 대만을 아주 영적으로 잘 하셨는데, 야, 그거 정말 굉장히 다른 사람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 화두를 던지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대만을 통해서,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중국이 한국 다음으로 사례가 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중국의 시진핑이 하도 교회를 탄압을 해서. 그런데 지금 대만에서 혹시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가 중국 사람을 향한 문을 여는 거 아니냐 하는, 왜냐하면
지금 대만이 옛날보다 한보다 많이 뜹니다. 여러 번 아시다시피 제승환이라든가 TSM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한국은 내려가고 중국은 올라가는 중국의 하나님의 페이버가 많은 그때 대만. 이렇게 암소리 대만 때 하나님이 무엇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은 자 대만이란 데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높은 데인데요. 거기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시잖아요. 오시는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교수들을 운영하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은 맨 처음에 듣기에는 다른 데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온다고 했는데 그 학생들 수준이라든가 그런 걸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모든 교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단, 그리고 심지어 이제 대만 내에서 생겨난 교단이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가 됐고 또 교단화가 되어서 대만 내에 생성된 예를 들어서 이제 링양탕이라고 영양당이라고 굉장히 이제 대만 내에서 생겨났는데 오히려 지금은 대만 내에서는 가장 큰 교단화, 제일 크게 성장하는 교단이 됐거든요. 그런 교단들, 그러니까 모든 교단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은 크게 없었고요. 특히 장로교회, 침례교회 이 기존 교단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옛날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영국 선교사님, 네덜란드 화란 또 포르투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 장소들이 굉장히 좋은 장소들을 다 잡았지만 고 2%, 2.5%까지 성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전혀 일하지 못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자매님이 오랫동안 도우시다가 결국 이제 GMI를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네트워크를 활용을 했어요. 처음에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약 한 7기, 8기, 길게는 10기까지 이미 신학을 하신 분들을 들어왔습니다. 이미 신학을 하신 분들을 들어오면서 신학교에서 한 큰 두 가지 방향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에서의 사역. 중국에서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사역과 그리고 이제 김과신 목사님을 통해서 2년 동안 서울은혜가 성장하면서 봤던 저는 이제 5그룹 담당이었는데 제가 5그룹에 처음 담당할 때 13명 정도 되었거든요. 13명, 16명인가요? 16명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대만으로 파송될 때 96명이었어요. 굉장히 2년 만에 굉장히 성장을 했었죠. 이렇게 그 베스트 코퍼레이션이라는 성장 전략 이 두 가지 방향을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능력 사역과 그리고 전략 사역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오셨던 목사님들께서 이제 본인들의 소그룹 조장 이상이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적어도 장로님들 또 간사님이면 중국에서는 대만에서는 간사님이면 전도사님급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풀타임으로 사역자 하는 것을 이제 비용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간사님들 또 사모님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 위치에 있으신 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이미 말씀드렸지만 왕자매님의 그 선교단체 구체적으로 저번에 선교 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왕자매님의 선교단체 이미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약 한 50명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를 대만에서 선교단체라고 그러면은 불법이기 때문에 종교색깔을 내면 안 되거든요. 민주주의지만 좀 그래요. 그래서 기금회라고 하는데 양로원, 고어원 이런 데 봉사를 하면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풀타임 사역자들이 50명가량 있었어요. 지금은 풀타임 사역자가 400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40%를 항상 우리 그 학생들의 40%를 거기에서 오고요. 그리고 60%가 교회에서 오고요.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왕자매님의 그 선교단체는 100% 들어와야 됩니다. 저기 다 뽑아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약 3분의 1가량은 항상 면접에서 떨어지고요. 3분의 2가량을 저희가 이제 뽑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생 구성원이 교회에서 약 60%, 왕자매님이 선교단체에서 40%. 지금 처음부터 1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